안녕하세요, 문학생연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젤로입니다. 한 분이 지금 네. 열심히 오고 계십니다.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일직 분기점. 어디죠? 일직 분기점이 어딜까요? 지금 한번. 광명시. 여기 서부간선 타고 오시나 보네요. 많이 밀리는데 수진 씨가 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소년단 시즌 7 제7화 누가 봐도 연애 소설 이기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기호 작가는 저희가 작년에 다뤘기 때문에 작년이 처음이었나요? 그쵸. 아니죠. 저희 성령 최승덕 충만기. 네, 그쵸. 그거까지 따지면 충만기가 아마 저희의 첫 이기호 작가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민호. 네, 강민호.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책과 작가 소개를 하는데 이기호 작가에 대한 책과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그 전 에피소드를 끼어 팔기. 네,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기호 작가 업데이트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강연에 상당히 열심히세요. 지난 6월 영암 서킷으로 유명한 영암에서 강연을 하고 이제 안성시 진사도서관, 그 진사댁 할 때 그 진사인가요? 그럴까요? 그 진사동이 있는지 몰라도 안성의 진사도서관에서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이 날 그래요. 네, 초청 강연 열립니다. 9월 2일. 네, 9월 2일. 9월이에요 벌써. 네. 그래서 이 작가가 뭘로 하냐? 연작 짧은 소설집 눈 감지 마라, 이 책을 내셨는데, 연작 짧은 소설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짧은은 로맨스형이 붙인 수식어예요? 여기 그 보도자료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안성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는 삶이 고달플 때 읽는 소설 한 권, 뭐 이런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신다고 하고, 작가는 이 짧은 소설을 통해서 어떻게 소설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키울 수 있는지 잘하실 것 같아요. 딱 땅바닥에 붙어있는 소설을 쓰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타인의 거리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연작 짧은 소설집 눈 감지 마라는 소설가가 뽑은 올해의 소설 5위에 랭크됐다고 합니다. 소설가가 뽑은 올해의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뽑은. 네, 작년이죠, 작년. 그래서 이기호가 뽑은 올해의 소설 5위 아니고. 네, 소설가들끼리 이렇게 했다고 해요. 교보문고에서 소설가 90명한테. 90명. 네. 애매하네요. 왜 100명도 아니고 90명이죠? 이게 연락이 컨택이 가능한 사람한테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섭외한 게. 네. 그래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출간된 소설 중에 이제 5권씩을 추천해달라고 했대요. 그 중에서 이제 90명한테 보내는데 답변이 돌아온 건 50명 뿐이었다고. 이 50명이 추천한 도서를 정리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1위는 챈들러 씨의 사랑. 김현수. 이거 읽어봤어요. 이토록 평범한 미래. 이게 이제 1등. 50명 중에 무려 10명이 추천을 했다고 20%네요. 해요. 네. 그리고 공동 2위는 김지연 작가의 마음에 없는 소리. 이거 김지연 작가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오 윌리엄. 이게 각각 7표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3위는 저희가 또 읽었던 유령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거 이번 시즌에 언젠가 한번 읽자고 얘기는 나왔었죠. 예, 그렇죠. 이거는 각각 6명이 추천을 받았고, 4위는 5명이 추천을 받은 이미상 작가의 이중 작가 초롱. 이것도 처음 듣네요. 그리고 5위가 이기호 작가의 눈 감지 마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눈 감지 마라는 읽는 건 아니고 이걸 읽었어야 됐나 생각이 드는데 명분이 없네요. 이 책을 한 오늘의 책. 이래놓고 다루는 책은 누가 봐도 연애 소설. 이 책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2020년 7월 위즈덤 하우스에서 발매된 책입니다. 페이지는 232페이지고 13,800원. 귀여워요. 네, 표지가 참 예뻐요. 2018년 조선일보의 프라이데이라는 금요일. 아니 저 이거 원고 쓴 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로맨스정의 어떤 보그체로 조선일보
금요일마다 연재를 했다고 쓰려고 하다가 프라이데이에 연재한 이게 근데 그건 프라이데이라는 섹션이 있는 거죠. 그렇죠. 프라이데이라는 그 문화 섹션에 연재한 소설을 묶어서 발매한 책입니다. 이기호 작가의 첫 번째 연애 소설이라고 하고요. 단편이라기보다는 꽁트에 가까운 길이. 그래서 이런저런 사랑 이야기가 30편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의 말이 정말 좋은데 작가의 말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소설은 다 연애 소설이라고 하던데 나에게 그건 연애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힌 말이라기보단 소설을 쓰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들린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아끼는 마음이 절반이니까.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쓴다는 사람을 본 적 없거니와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야기를 짓는다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소설을 쓰다 보면 다 망해버리고 마니까. 그건 그냥 결말이 정해진 이야기니까. 장소든 시간이든 단어든 아끼는 사람이 글을 쓴다. 매일 글로 쓰다 보면 아끼는 마음이 들게 된다. 편지 같아요. 말 잘해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저희가 이기호 작가 좋아하죠.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쓰신다고 하니 참 좋습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자, 그러면 오늘의 책 이기호 작가의 누가 봐도 연애 소설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얘기해보는 이 책 읽어 말어 시간입니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저 챈들러가 말씀드리고요. 예,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수진 씨 대신에 제가 아직 안 오셨어요. 일찍 분기점. 수진 씨가 쓴 것을 로맨스 정의 대독하겠습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루에 가볍게 한 편씩 딱 깔끔하게 읽고 싶은데 나 시간도 없고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단편 소설도 길다. 근데 그렇다고 또 에세이를 읽는 건 또 에세이는 내 취향이 아니다. 일간 이스라가 부러웠던 소설 러버라면 소설계의 하루 야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완성. 한 달 완성이네요. 네, 한 달 완성 이기호. 프라이데이마다 연재되었던 누가 봐도 연애 소설 30편을 여러분 가정에 한 달에 딱 한 권 읽는 책이네요. 하루에 진짜 딱 가볍게 진짜 한 10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읽기에 따라 5분 안에 읽을 수도 있는 책도 있죠. 하루에 가볍게 딱 한 편씩 읽고 싶다면 이만하는 게 없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휘발성이 강한 책입니다. 한 편 한 편이 정말 짧고 한 8페이지 되죠. 또 너무 많아서 읽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난다. 그쵸? 이 기억이 잘 안 나죠. 수진 씨도 그렇고 저도 동의하는 바인가요? 네, 동의합니다. 인정? 네, 인정. 네,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걸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맨스 정이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로맨스 정이 어떻게 읽었는지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 자 이어서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내용이 너무 짧다 보니까 독자로 하여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될까? 그 미래를 상상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물론 그 자체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종결되는 되게 꽁트 형식이라서 막 이걸 왜 안 알려줘?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왜 안 알려줘? 전전긍긍 막 미치겠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 좀 글 써보고 싶다 혹은 나 뭐라도 뭘 연습해보고 싶다 스토리텔링 연습해보고 싶다 한다면 얘를 재료 삼아서 맞아요. 이교가 30편 지금 딱 베이스 다 마련해놨잖아요. 이거 교과서예요 진짜로. 요거 소설이라는 창작물이 베이스로 해서 제 2차 창작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어렸을 적 짝사랑했던 상대를 녹색 어머니회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녹색 딱 모자 쓰고 마주친 성호 씨의 이야기. 자, 성호 씨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혼자 한번 더 써보는 거죠. 이어서 볼까요? 자극적으로 쓸 수도 있고 좀 더 이교스럽게 써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연습하기에 혹은 창작 연습하기에 훌륭한 재료가 되는 소설이다라는 거죠. 그 이계우 작가님이 또 그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 글 뒤에다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원소스 과제로 멀티유즈 미쳤네. 연재하고 책 단행본 내고 그렇게 뭐 교육에 쓰셔도 되는 책인 거죠. 자, 두 번째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작품이 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필요할 때는 읽지 마시오.
우리 사회에 아무것도 고말하지 않고 작가가 전달하려는 별다른 메시지도 없다. 마음이 잠시 정말 조금 일렁일 뿐이라고 쓰셨네요. 그렇죠. 이게 문제 의식이 드러나 있진 않죠. 그냥 연애 소설이다 보니까 어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K 뭐에 대해서 논하지 않죠. 네. 대한민국의 뭐 녹색 어머니 왜 이대로 옳은가에 대해서 논하지 않죠. 네. 좋아요. 읽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로맨스 정이 이기호 작가의 말을 대신 읽어줬습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아끼는 마음이 절반이니까.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쓴다는 사람을 본 적 없거니와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야기를 짓는다는 사람도 만나본 적 없다. 이런 사람의 글을 어떻게 안 읽겠습니까? 맞아요. 네. 정말 뭐 누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소설을 쓰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30편의 연애 이야기를, 연애라고 하기엔 좀 뭐 할 수도 있는 편이 있으니까 사랑 이야기를 썼다? 이 정도 얼마나 몽글몽글한지 너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네, 마지막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수진 씨가 마침 오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 와중에 네. 오셨습니다. 그럼 수진 씨의 육성으로 세 번째 마지막 이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숨 좀 고르시고요. 네. 분명 차를 타고 오셨는데 헉헉거리는 이 아이러니함. 자, 세 번째 이유. 수진 씨가 생각하는 누가 봐도 연애 소설을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지어냈다. 네. 사실 그렇게까지 읽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두 가지 정도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지어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작 수진 씨의 생각은 원투 다 로맨스 정이고 네. 본인의 생각 아닌 거를 이번엔 네. 수진 씨가 저의 숙명인가 봅니다. 우리 삶과 정말 가까운 이야기라서 그런 이야기가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 좋아해요.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 그런 거 한각 좀 보고 네. 예, 먼 산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어진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그렇죠. 소설에 주로.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연애할 때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연애라는 게 비슷한 인류가 공통으로 어떤 가지는 추상적인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회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었던 어떤 부끄럽고 네. 너무 사람 냄새 나던 네.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시점에는. 맞아요. 그리고 뭐 우리 나이든 우리 부모님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시는데 그래서 집에 가기 막 싫고 그런 분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 가족이 암에 걸린 얘기. 뭐. 나도 진짜 찌질할 때 애매하게 고백했다가 괜히 서먹해지기만 한 적 있는데 네. 좀 환기를 시켜야 되는 사람이라면 네. 굳이 나의 어떤 흑역사라면 흑역사를 약간 들춰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소설은 딱히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로맨스 정은 이 책 어떻게 읽었습니까? 네. 이 책 로맨스 정이 골랐던 거죠. 맞아요. 이기호 책을 저희가 매번 다루기로 했으니까 그 중에 눈 감지 마라 말고 눈 감지 마라라는 책이 패싱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 책이.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사랑이지 싶었습니다. 저 이기호가 1등. 연애 소설 같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작가 중에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 이기호가 이제 1등. 그 전까지는 좀 각축장이었죠. 네. 네, 한 3명 정도가 그쵸, 뭐 각축을 박준, 벌였죠. 뭐 박준이랑 뭐 이기호. 그렇죠. 그 리그에서 탈락한 게 권여선 작가고. 예. 그리고 뭐 양기자 작가도 제가 좋아했지만 탈락을 했고 이기호가 이제 이 소설로 금메달 걸었다. 1위다. 예.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되게 마음에 들게 읽었나 보네요. 네, 저는 이게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단 제 닉네임 로맨스정. 누가 봐도 로맨스정. 네.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얘기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하지만 되게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네. 있는데 그 모두가 다? 네, 모두가 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얘기를 보여주는데 세상 모든 사랑의 이야기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기호가 썼는데 그게 썼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제 위인으로 삼겠다. 이기호 묻은 연애 소설을 좋아하네요. 네. 그래서 위인이다. 네, 제 위인이다. 신혼집에 사진 한 장 걸어놓고 아침마다 경례 배지도 제작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달고 다니고. 진짜 나중에 이런 강연 같은 거 요즘 하시잖아요. 한번 이쯤 위인이면 따라가 봐야지. 지금 여기서 녹음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어디라고요? 안성이죠. 네, 안성 갔어야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책 읽다가 웃었어요. 소리내서. 그쵸. 직전 책이었던 그 교회 오빠 강민호도 그때도 저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읽다가 진짜 뭐 제가 넷플릭스 보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보는 것도 아닌데 푸하 그쵸.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 책을 정말 또 오랜만에 읽었고 이렇게 232페이지라는 페이지가 이렇게 줄어가는데 그게 아쉽기만 하더라고요. 너무 찬사인가요? 근데 자칫 이게 30편이다 보니까 반복되고 뭐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모두 30편이. 근데 반복되는 느낌이 또 이런 사랑 얘기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역시 이기호다. 그런 느낌만 들었어요. 지루하거나. 역시 이기호다. 네, 역시 이기호가 모두 다 다른 30편의 얘기를 이렇게 또 쓰는구나.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중복되거나 하는 거 없이 겹치거나 하는 거 이렇게 다채롭게. 네, 이기호 역시 이기호. 이것이 이 정도면은 썰이원. 네, 그러니까 이게 골라 먹는 썰이원. 하나 정도는 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30편을 다 읽어 나가면서 이기호 이러면서 거의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거의 뭐 편파 방송인데 그러네요. 그 저희가 또 지적했던 저희가 정지돈 작가의 인생 연구도 읽었고 페스토럴리아도 읽었고 했는데 초반이래. 최근에 저희 부침이 좀 심했죠. 그렇죠. 유독 힘들어했는데 제가 이게 단편이지. 근데 사실 단편보다도 짧은데. 그렇죠. 거의 꽁트인데 저는 짧아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지쳤군요. 네. 요새 힘들 시기죠. 근데 이게 짧은 게 아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저는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꽁트니까. 네, 꽁트 수준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운이 남는 작품이었고 뭔가 정말 대단한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돌이켜 보면은 연예인을 좋아할 때 뭐 가수나 영화 배우보다는 저는 개그맨을 좀 더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어렸을 때 유독 좋아했다고 기억 남는 연예인이 있어요? 저는 수다맨 좋아해요. 개콘이었겠죠, 그렇죠? 네. 그 시절이면. 네, 개콘에 나오는 개그맨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뭐 맞박이 할 때도 그런 옥동자도 좋아하고 뭐 그런 개그맨, 뭐 김준호, 김대희, 개콘 라인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예능인이 이런 이유가 유머가 세상을 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웃어야죠. 네. 네. 나 웃게 하면 된다. 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어도 그냥 한번 웃으면은 풀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왜 어떤 연애 시뮬레이션 이런 예능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말처럼 귀여우면 끝난 거라고 하는 것처럼 웃기면 일단 끝났다. 소설이 뭐라도 웃으면은 된 소설 거다. 읽다가 그게 뭐가 됐건 뭐 용두 3이건 뭐건 한번 웃으면 독자가 한번 웃으면 끝났다. 그거 있잖아요. 그 이동진 평론가가 뭐죠? 가문의 영광 3인가요? 그거 보면서 3번 웃었다. 이 영화 보면서 3번 웃었다. 웃은 내가 싫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영화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웃으면 항복인 거지. 그렇죠. 어쨌든 그런 딱딱한 사람을 웃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연인이 싸워도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누구 피식 한번 하면 웃었다 끝났다. 그러면서 풀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기호 작가는 그런 걸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이 사람은 진짜 천일야화에서도 천일이잖아요. 그거는 이분은 한 30년은 더 해먹었을 것 같은 그런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네,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앞서 이 책의 정체성이 이제 연재했던 걸 모아뒀다. 해도 사실 매주 한 편씩 어떤 등장인물을 생각해내고 얘네가 어떤 스토리라인 라디오 작가들이 잘하죠. 네, 너무 잘하죠. 매주 꽁트 한 편씩 쓴 거잖아요. 네. 뭐 매주 금요일 요일 코너였네요. 그쵸. 그야말로. 그래서 어디 쉽겠습니까? 네. 등장인물 이름 생각해내야 돼, 세팅 생각해내야 돼. 쉬운 게 아니니까. 그 라디오 작가분들은 또 그 오프닝 같은 것도 쓰시죠. 네. 그런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대한민국의 많은 라디오 관련 종사자들이 24절기에 그러니까요. 그 수많은 24절기 오프닝을 없었으면은 1년에 24일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떻게 뭐 무슨 날이다. 네. 그리고 또 그 작가분들이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템 뽑으려고. 아무튼 그렇게 너무 잘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진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단편집 중에서 가장 편수가 많고 30편. 맞아요. 네, 이야기가 또 가장 짧은 것 같아요. 한 2-3장 남짓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너무 짧아서 사실 뭐 한두 장의 페이지, 3-4장의 페이지에 무슨 얘기를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싱거울 것 같은데 또 읽어보면 그렇게 싱겁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이게 이기호가 가지는 약간 특유의 재치이고 작가로서의 노련함 이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았어요. 라디오에 사람들이 보내는 짧은 사연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래서 DJ분들이 읽어주시는 그런 사연들 같았고, 호흡이 워낙 짧아가지고 그게 가지는 단점도 있겠지만 지하철 같은 데서 틈틈이 끊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읽다 보면은 드문드문 아저씨처럼 약간 껄껄 웃게 되는 그런 내 자신이 약간 가끔 싫어지는. 깔깔 아니고 껄껄. 껄껄 웃게 됩니다. 껄껄 웃게 됩니다. 피식보다는 네, 껄껄 웃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소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디테일을 보면 이야기에 이거는 절대로 지어낸 얘기일 수가 없다. 본인이 이건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거는 상상으로 써낼 수가 없는 현실 고증이 너무 잘된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에피소드들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까? 어떻게 이토록 많은 경험들을 많고 약간 뭐랄까 짧고 강렬한 그런 사연들? 맞아요. 그런 경험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되셨을까 하는 그런 경외가 서리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 관찰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거나 그 사람 사는 얘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이렇게 잘 쓰시는 게 아닌가. 이런 분들이 이제 라디오 업계 사연을 공급을 해주면은 상품을 싹쓸이하지 않을까. 너무 재밌게 잘 꾼이다. 쓰시는 꾼이죠, 꾼. 그렇습니다. 챈들러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네, 챈들러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살짝 로맨스정이랑 노선이 갈라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저도 뭐 이렇게 로맨스정처럼 인생의 탑3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너무 극찬. 이게 너무 재밌다. 그 직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읽다가 웃기도 했고 매 시즌 이기호 책은 한 권씩 하자. 그래보고 싶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번 책을 기점으로 이게 그러니까 찬반이 갈리는 건 아닌데 이게 강경 로맨스정 같은 강경 이기호파와 온건 이기호파 정도로 나뉘지 않았나. 하향됐네요. 네, 아마 그렇죠. 네. 말씀드리자면 왜 그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건 아니면 공부는 못해도 행실이 바르건 착해서 뭐 어떤 이유로든 선생님이 총애받는 학생들은 있죠. 걔네가 그 학생들이 뭘 하나 잘못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장난 섞인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이제 애정인 그치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꾸중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투로 이번만 봐주는 거야. 뭐 정신 차려야 똑바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 왜냐면 제가 저도 이기호 작가에 대한 어떤 애정은 있으니까 이기호 이번만 봐주는 거야. 이번만 봐준다. 돌아가 공부해. 그랬어.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기호 작가가 아쉬웠다기보다는 저는 책이 아쉬웠어요. 이기호 작가 원래 글을 잘 쓰는 건 당연히 저도 알고 있고 근데 이게 계속 이 페이지니까 이 책의 정체성 230페이지에 30편 단순 계산으로 8쪽이 채 안 돼요. 한 편에 진짜 꽁트예요. 그렇죠. 진짜 꽁트인데 저한테는 짧아도 너무 그러니까 짧은 게 나쁜 거 아니죠. 저 이 책 얼마나 지금 숨통이 트입니까?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쑥쑥 넘어가요. 정신 차려 보면 이제 한 편이 사라지는데 아무튼
그건 좋았으나 어쨌든 짧다 보니까 휘발성이 너무 강했어요. 예전에 왜 로맨스 정의 이런 거 연관 검색어로 뿌리자마자 날아가는 니치 향수 뭐였죠? 그게 조말론입니다. 네, 그 비유를 쓰고 싶더라고요, 제가. 와, 이건 뭐 읽고 나면 까먹어요. 아니, 진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원고에 대해서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원고에 대한 사전 얘기를 나눌 때 이제 당연히 30편 모아둔 소설집이니까 그 얘기 하겠죠. 이 중에 가장 좋았던 그렇죠. 편, 가장 별로였던 편. 그걸 딱 보는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분명 이 책을 한 4분의 3 이상 읽은 시점에 이제 이 원고를 공유받고 이제서부터 좀 더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죠. 하지만 받자마자 뭐 앞을 끝까지 읽긴 읽을 건데 자 일단 4분의 3까지 읽은 이 시점에 제일 좋았던 거 하는데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딱 한 편 났어요. 딱 한 편. 그래서 그거 써놨는데 아니 이 타율이 말이 되는 타율인가. 뭐 한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25권 정도 읽었다고 칩시다. 25권 중에 아니 25편의 이야기 중에 한 편 정도 기억에 남는다니. 그 타율이 너무 떨어지네요. 진짜. 네. 이게 뭐 못 써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짧게 투두두두두둑 30편을 치니까 뭐 잘 읽혀요. 잘 읽히고 너무 뭐랄까요 러블리하게 잘 쓰죠. 귀엽고 유머러스하게 익살스럽게.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기억 나는 게 있었나요? 저만 이랬나요? 제가 저도 반동분자인가요? 저도 그랬던 게 읽으면서는 이게 재밌네 하면서 읽다가 저도 오늘 아침에 녹음날 아침에 한번 돌이켜 생각해봤어요. 뭘 뽑을까?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봐야 돼요. 목차. 그러니까 웃긴 건 목차로 봐도 몰라요. 근데 내용을 또 보면은 이 내용이었지. 그 내용 보면 바로 알죠. 맞아요. 딱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아니, 읽은 건데 이렇게 내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게 내가 이게 읽은 거라고 해도 되는 건가? 이거를 나중에 설명을 하기가 또 뭐하죠. 이걸 올 한 해 내가 읽은 책으로 쳐도 되는 거야? 내 기억에 이렇게는 없는데 이게 맞아? 뭐 꼭 책을 읽고 뭔가가 남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너무 기억이 아니 한 달도 아니고 책 덮고 3시간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책 쭉 읽으시고 덮고 3시간 있다가 제일 좋은 책 제일 좋은 편 뭐였지? 기억이 난다면 이기호 작가님 강연 들으러 가면 되고 제목이라도 기억나면 대박이죠. 그러니까요. 제목은 더 기억이 안 나죠. 사실 맞아요. 제목을 읽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하지만 저도 읽으면서는 한 편 한 편,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이기호 작가 특유의 익살과 유머 당연히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긴 한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익살이 혹은 유머가 좀 과하다고 느껴졌어요. 이번 편에서는. 이게 또 그러니까 꽁트처럼 짧은 데다가 그 안에 특히 이제 마무리쯤에 진짜 되게 그런 막 소리 버럭 지르고 끝나는 정말 꽁트거든요, 이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꽁트를 읽고 있는 게 아닌데 라디오 꽁트 대본 읽고 원고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나 그래 책 읽고 있는 건데 이런 너무 좀 가벼운 마무리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옛날에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악당들이 으아 하고 날아가면서 뿅 하고 로켓단 사라질 때 돌아올 거야 뿅 아무도 저렇게 날아가면 어떡하지? 착지 잘할 수 있나? 그쵸. 걱정하지 않는 그 정도 혹은 진짜 꽁트인데 왕왕왕왕 하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끝나는 어느 정도 그냥 좀 웃기게 끝나는 그냥 그런 정도의 시트콤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여기서 뭐 욕하면서 야 뭐 내가 뭐 좋아한다는데 뭐 어쩌고 뭐 혹은 야 얘들 가는 게 말이 되냐 어떤 싸운 연인이 그냥 그 장면을 읽는데 사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 몇몇 편에서는 굉장히 몰입이 되어서 진짜 심란하게 어떡하지 내가 또 F잖아요. 네. 이걸 N이라 그러나 F라 그러나 FN 둘 다인 것 같아요. 와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저 인물이었다면 지금 너무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지금 너무 큰 일인 거죠. 연애 소설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커플의 헤어진 다음 이야기 혹은 헤어지기 직전에 있는 커플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데 막 되게 몰입해서 읽고 어떡하면 좋지 않은데 막 끝은 되게 갑자기 그냥 왕왕왕왕처럼 야 뭐 이러는 게 어딨냐 뭐 이러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끝나는 그게 어느 정도는 조금 무책임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좀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좀 과하게 익살스러웠다. 좀 가벼웠다. 저한테는. 그 정도 입장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어딘가에 연재된 걸 모아둔지를 모르고 30편을 그냥 앉아서 쫙 써낸 건 줄 알고 그런 거면은 그건 아니었지만
이기호 작가가 너무 가성비 떨어지는 억울한 일을 했다. 사실 30편 아까도 일주일에 한 편씩 30주 하기도 어려운데 그쵸. 만약에 이걸 앉아서 썼다고 하면은 더 힘든 일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등장인물 세팅, 배경, 관계 한번 설정하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설을 쓸 때 사람들만 만들어 두면 얘네가 알아서 움직이더라. 네. 글이 저절로 써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공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서사가 펼쳐질 텐데 펼쳐지다가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세팅, 새로 런칭하고 30편 런칭해야 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썼을까? 그 이 배경을 네. 몰랐을 때는 그래놓고 사실 저한테는 이렇게 혹평을 듣잖아요. 그런 컨셉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었지만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아쉽기는 했습니다. 이 쓴소리는 해야겠다. 네. 네. 이 조선일보 기획 때문이겠죠. 어쨌든 지면에 그렇죠. 그 한계가 한계, 있으니까 그쵸. 그야말로 더 길게 쓰고 싶어도 작가님 이 정도밖에 저희가 못 빼드립니다라고 했겠죠. 그때도 이 어떤 연재되는 이 연재 칼럼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연애 소설이었을까요? 아니면 쓰고 나니 그냥 연애 소설이라는 이름을 붙여보면 좋겠다.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말을 갖다 붙여서 연애지 연애 소설 같지 않은 편도 분명 몇 편이 있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그 선생님에게 빙의 되어서 기호 Don't do that. Don't do that anymore.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이 정도. 찾아보니까 그 조선일보 프라이데이에서 나온 게 삶의 한 가운데. 삶의 한 가운데라는 이름으로 연재가 되었었던 거죠. 대 제목이 삶의 한 가운데고 그 뒤에 누가 봐도 연애 소설. 그때서부터 어쨌든 정체가 이름이 그렇게 거네요. 그렇게 지어진 거죠.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단편 하나씩 좀 꼽아볼까요? 뭐 챈들러 씨는 어떤 단편이 제일 좋았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별 택시. 이별 택시. 네. 74쪽서부터 시작되는 이별 택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택시 운전사가 주인공인데 택시 기사님이 손님을 태웠습니다. 취했어요. 아무데나 가달래요. 어디로 가야 하죠? 보는 손님은 처음인가요? 그렇게까지 뭐 그건 아니지만 너무 우선 이유부터 이 소설이 좋았던 이유는 일산에 대한 구체적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기호 때도 느꼈죠. 이기호 때가 아니라 강민호 때. 강민호 때도 정발산역을 몇 번 출구해서 뭐 중고거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일단 택시 기사가 생각하기에 진짜 아무데나 가달라고? 오케이. 땡 잡은 거죠. 이대로 문산까지만 갔다 오면 좋으련만. 대박이죠. 문산이 어딘가 모르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임진각 쪽. 북한이 보이는. 파주 깊숙이. 제가 오늘 아마 귀갓길에 타고 갈 열차가 문산행 경의중앙선 열차. 문산까지만 갔다 파주 한번 찍고 오겠다. 그러면 진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심지어 공덕역에서 탔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이 일산 초입서부터 좀 잠잠해졌대요. 뭐지? 하고 백밀러로 슬쩍 보니까 잠드는 거죠. 이제 슬슬 세해집니다. 쟤 이래놓고 내가 문산 가서 깨우면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러니까 결국에는 킨텍스 IC로 진입했다. 진입해서 주유소 바로 옆에 택시를 세웠다고 하거든요. 어느 주유소인지도 제가 알고요. 아무튼 그래서 택시기사 그냥 여기서 타협을 합니다. 이미 미터기를 보니까 한 3만 원 이상 찍혔대요. 공덕역에서 2018년도 기준 공덕역에서 킨텍스 IC까지 한 3만 원. 그럼 그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딱 깨워보니까 안 일어나고 그 와중에 이 사람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아까 계속 잠들기 전에 택시에서 외쳤던 정화야 전화 좀 받아봐. 이러다가 이제 잠이 든 건데 그 정화한테서 전화가 온 거죠. 전화를 택시기사가 대신 받았더니 대뜸 너 왜 자꾸 전화하니? 우리 이제 전화 안 하기로 했잖아. 너 뭐이 봉변이에요. 택시기사님 오늘 빨리 그냥 한 6만 원 벌고 갔어야 되는데 3만 원밖에 벌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전 여친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계속 잠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마침 이 여자와 이 전 여친과 통화가 된 김에 너 이 사람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뭐 경찰서에다 내려다 놓을 수도 없고 왜냐면 경찰서에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새 우리 집도 있는 거야? 하면서 정발산역 4번 출구 H 오피스텔 402호 이삿짐도 다 날라줬으면서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을 거기 떨궈주기 위해서 정발산역으로 갑니다. 이 택시 기사님이. 그래서 내려주니까 나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소름이잖아요. 이건 그쵸. 마치 김유신이 뭐 말의 목을 벨 때처럼 아니 잠깐 졸았더니 나를 하지만 택시 기사님의 목을 벨 수 없고 예. 정화 알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택시 기사님 진짜 이것들이 진짜 이것도 너무 꽁트식 마무리. 맞아요. 이것들이 진짜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하나 있다면 정발산역 4번 출구에는 H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정발산역 4번 출구에는 서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쪽 동구청이 있기 때문에 1번 출구 쪽일 거예요. 거기가 이제 오피스텔이 많죠. 근데 너무 또 적시하면 또 그럴까봐 출구를 바꾸셨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제가 좋았던 거는 페이지 97페이지 나오는 여수에서. 네, 저 너무 좋았어요. 상술 씨가 주인공인데 상술 씨의 딸과 아내 그리고 예비 사위. 네. 예비 사위가 여수로 여행을 가는. 근데 예비 사위가 호주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술 씨의 딸은 정말 모범적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 애지중지 키운 딸. 진짜 금지 오겹 키운 딸이 이제 호주 여학연수를 갔다가 호주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상술 씨. 상술 씨는 진짜 너무 슬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웬걸 어학 성적표 대신 호주 남자를 데리고 왔으니 상술 씨는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간 이런 인간극장, 인간극장 톤이죠. 나레이션 톤. 네. 여수 엑스포 갔으니까 또 케이블카를 타야 되는데 다 같이 여수를 갔잖아요. 근데 상술 씨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케이블카 바닥이 그 철이 아니라 통유리. 근데 상술 씨는 진짜 오들오들 떠는데 그때 이제 호주 남자 이름이 마크, 호주 남자 마크가 그 상술 씨의 손을 딱 잡아줍니다. 아버지 괜찮냐? 근데 하필이면 케이블카가 왕복인 거예요. 상술 씨랑 마크랑 이제 편도로 내리고 이제 딸이랑 아내는 다시 반대로 돌아가는데 이런 아버님 이 상술 씨의 그런 일화가 너무 웃겨가지고 결국 마크 별로 탐탁지 않았던 상술 마크에게 녹다 뭐 이런 마크의 매력이 이런 거였을까?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런 마크의 든든함을 알게 된 상술 씨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럽니다. 내가 이러면 완전히 말려드는 건데.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이제 맨 뒤에 일러스트가 너무 웃겨요. 이게 몇 편마다는 아니지만 몇 편 정도는 이게 일러가 있는데 귀엽네요. 너무 귀엽죠. 이 상술 씨가 자꾸 초라하게 그려져가지고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 고집이 느껴지면서도 약간 이렇게 왜소하시고 작은 모습이 너무 귀여운 책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인상 좋았던 단편은 뭘까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52페이지에 있는 어떤 별거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겪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에피소드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태민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티격태격 하시다가 집을 나오시고 아버지가 집을 나오셨죠. 그래가지고 싸우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좋았던 게 54페이지에 어머니 또한 아버지 집안 사람들의 쪼잔함을 21년 전 벌초 때 있었던 밥값 사건 아무도 밥값을 내지 않고 식당을 나와 경찰 신고까지 당했던 을 예로 들며 반격했고 민감해라. 평소 집안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전투력이 급상승하는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그렇게 대범에 소만 팔러나가면 화투판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구나로 응수했다. 패드립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냐. 그래 그럼 우리 집안 사람들의 진짜 대범을 먼저 보여주마. 뭐냐. 뭐냐. 막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럼 우리 집안 사람들이 진짜 대범함이 뭔지 보여주마 하고 나서 하는 식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옷가지를 캐리어에 담아 말없이 현관문 밖으로 내놓았고 허허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지금 누가 누구 연금 때문에 먹고 사는데 잘 됐네. 이제 나 혼자 펑펑 쓰면서 살면 되겠네 하며 아버지는 그걸로 나와
그러나 월세가 비싼 시내 원룸은 구하지 못하고 한 달에 25만 원 하는 대학가 앞에 거처를 구한 것이었다. 이런 게 너무 이 부부싸움의 이 레퍼토리가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은 네,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약간 유치하면서 이제 지나온 세월만큼 이제 드립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이게 진짜 이럴 때 터지는 그죠. 그런 울컥할 거죠. 때마다 네. 나오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몇 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에피소드가 저는 진짜 웃기면서 우리 이모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이모가 자주 오시거든요. 저희 집에 그냥 싸울 때마다 오세요. 저희 집에. 근데 이제 그 사촌 언니죠. 이모의 딸이 이제 저랑도 되게 많이 보는데 이모랑 이제 제일 친하니까. 근데 거의 언니는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너무 익숙해. 이제 황혼 이혼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오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거의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동태는 하고 있어요. 안 그럴 거라는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면 제일 별로였던 단편 짧게 한번 소개를 해보죠. 먼저 챈들러부터 발연기 1인자입니다. 이게 사내 연애 얘기인가요? 네, 사내 연애 이야기. 어떻게 들키게 되었는지 이야기인데 별로였던 이유는 와 진짜 마지막이 너무 꽁트도 사실 이렇게 쓰면 욕먹을 것 같은 어떤 희극적 아까 말했던 뭐랄까 진짜 가볍디 가벼운 마무리 네.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황급히 부장의 눈길을 피해 파티션 아래로 고개를 숙였다.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저놈의 발연기. 너무 너무 대본 같은. 웃으면 보기와요에 나오는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뭐 사실 여기서 굳이 별로라고 생각할 단편은 없는데 이런 어떤 그냥 뉘앙스랄까 그런 게 마음에 안 든 단편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맨스정은 혹시 마음에 안 든 단편이 있다? 그나마 꼽자면은 135페이지의 출국인데요. 이게 인천공항에 이제 연인을 배웅해주에 나갔는데 비행기가 계속 연착되는 거예요. 서로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서 싫은 거죠? 맞아요. 너무 깨끗한 거울을 보는 챈들러 씨의 표현을 빌려서 보면 너무 깨끗한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싱겁지 않나요? 그거 이야기가? 네, 싱겁기도 싱거운데 이것보다 또 리얼한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나마 꼽자면 이게 별로였다는 거죠. 수진 씨는? 저는 글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들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기억 안 난다?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뭐 재밌게 읽었네. 근데 뭘 읽었더라?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억에 날 정도로 그렇게 별로였다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거네요. 네. 책 갈피. 자 그러면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문장. 먼저 로맨스정부터. 네, 저는 페이지 102입니다. 여수에서 아까 꼽았던 제일 좋았던 단편 삼술씨 이야기. 제가 빵 터졌던 부분. 마크의 한마디. 아버님 무엇입니까? 아버님 What's wrong? 네, what's wrong? What's wrong? 네, 이게 너무 웃겼어요. 이렇게 아버님 무슨 일이에요도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아버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너무 웃겼습니다. 네, 이어서 챈들러입니다. 140페이지이네요. 출국. 아까 로맨스정이 가장 불쾌감을 느꼈다던 성민과 민지가 싸우거든요. 공항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아마 로맨스정과 혹은 읽는 독자들의 그런 걸 자극하지 않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뭐 너 꼭 빨리 보내려고 안 달란 사람처럼 보이니? 빨리 좀 가라고. 안 달란 거죠. 아무튼 그 이유가 저는 너무 뭐랄까 힘들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성민과 민지를 바라보았다. 피할 수 없거든요. 네.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 들리죠. 남들 싸우는 거는. 사실 바라보았다. 바라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싸우는 거지? 하면서. 그다음 수진 씨가 인상 깊었던 문장은요? 저는 학자의 사랑 편에 있는 110페이지. 내가 암에 걸렸을까 봐 겁나냐고요.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물었다. 겁나죠. 그럼 우리 삶이 많이 변하게 될 테니까요. 하는데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대사에서.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가 이제 큰 병에 걸렸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의 고통이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사실은 그 내 사람이 삶이 어떻게- 없는 내 삶이 사실은 가장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좀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의 한 줄 평과 별점은요? 저의 한 줄 평은요. 6회 상쾌.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의도적으로 통쾌는 뺀 건가요? 네. 통쾌하진 통쾌는 않았어서. 없었기 때문에. 통쾌는 없었다. 약간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기도 그쵸? 하거든요. 네. 네. 그다음 챈들러 씨의 한 줄 평은요? 챈들러입니다. 기호 Don't do that. 5점 만점에 2.5점입니다. 생각보다 박하네요. 네. 예. 자, 마지막 로맨스 정입니다. 이게 사랑이지.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와우. 이번 시즌 첫 5점인 와우.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아까 수진 씨 없을 때 사랑 고백 절절하게 했습니다. 지금 집에 사진 하나 걸어둬요 지금. 아침에 한 번씩 보면서 기도드리고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이기호 교수님의 그 정도로. 저한테 너무나도 좋은 소설이었어요.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문지혁 작가의 중급 한국어를 읽습니다. 게스트가 함께 하는데 이 게스트분은 저희도 처음 보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네. 문학소년단의 외부 게스트. 진짜 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그나마 그 전까지는 뭐 다리에 다리라도 탔었으나 그렇죠. 이것은 문학소년단의 하나의 이정표? 네, 어떤 시그널. 맞아요. 정말 네. 외부 인사. 팬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분과 문지혁 작가의 중급 한국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봐요.